요즘 있잖아요. 컨퍼런스 무대부터 소셜미디어 피드까지 갑자기 어디를 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된 것만 같죠? 오늘 바로 이 놀라운 현상,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캄브리아기 대폭발 현상부터 시작해서 로봇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성 데이터로 푸는지 알아볼 거고요. 시뮬레이션과 현실을 합치는 공동훈련에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술이 향하는 체화된 AI의 미래까지 함께 그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지금? 모든 게 이렇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파 챌린지 같은 데서 로봇들이 막 넘어지고 문고리 하나 잡으려고 낑낑대던 모습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혹독한 휴머노이드의 겨울을 겪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치 딱 맞아떨어지는 톱니바퀴처럼 작용해서 지금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먼 옛날에 갑자기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가 짠! 하고 나타났던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딱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브라운필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이 이미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도로, 건물, 문손잡이까지 전부요. 그러니 로봇을 위해 세상을 뜯어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격.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예전엔 연구용 로봇 하나에 수십억 원씩 했는데 이젠 괜찮은 자동차 한 대 값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데이터 접근성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달려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찍은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전부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생긴 거죠. 자, 왜 지금인가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봇을 직접 만져본 전문가들조차 간단한 로봇팔 하나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팔 하나도 그런데 두 팔에 두 다리 그리고 그 복잡한 손까지 달린 휴머노이드는 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그 번쩍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큰 장벽, 이 모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목 현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데이터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데이터 피라미드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자, 맨 위 꼭대기, 가장 뾰족한 부분에는 품질은 최고지만 너무 비싸고 얻기 힘든 실제 로봇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모아야 하는 거죠. 그 아래, 중간층에는 시뮬레이션으로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합성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바닥, 여기에는 유튜브 영상처럼 인터넷에 널려있는 방대한 양의 웹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 세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섞어서 쓰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합성 데이터가 어떻게 모든 걸 선형해서 기하급수로 바꾸어 놓는지 그 마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실제 데이터 수집은요,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쓴 만큼만 아주 정직하게 늘어납니다. 선형적이죠. 그런데 오른쪽의 합성 데이터는요, 이건 완전 달라요. 이건 로켓입니다.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그냥 무한정, 폭발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요. 왜 연구자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비밀 무기, 그 첫 번째는 바로 절차적 생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이 훈련할 가상의 놀이터를 AI가 자동으로, 그것도 끝도 없이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매번 다른 가구 배치, 다른 조명, 다른 물건, 이렇게 무한히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궤적 증식인데요. 이건
마치 데이터 복사기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상현실에서 컵은 이렇게 잡는 거야 하고 딱 한 번 보여주잖아요. 그럼 AI가 그 동작을 수천, 수만 가지 버전으로 뻥튀기 해주는 겁니다. 각도를 살짝 바꾸고 속도를 다르게 하고 정말 마법 같죠? 이 생성형 AI 기술이 얼마나 미친 속도로 발전하는지 아마 이 윌 스미스 스파게티 밈 하나면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AI가 만든 영상은 이렇게 뭔가 기괴하고 어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이 발전 속도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잠깐만, 그럼 이 강력한 영상 생성 AI를 로봇 훈련 데이터로 만드는 데 쓰면 어떨까 하는 거죠. 단순히 시뮬레이션 하는 걸 넘어서 AI가 물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현실적인 훈련 상황을 상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이 둘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는 비법 소스, 공동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똑똑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사촌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랑 똑같은 가상 환경을 딱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예를 들면 조명이나 가구 배치가 다른 사촌 같은 환경을 수백, 수천 개 만드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로봇이 어떤 특정 환경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처음 보는 현실 세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일만한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공동훈련의 레시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비싸고 귀한 실제 데이터를 조금 모읍니다. 둘째,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디지털 사촌 환경을 만들어서 값싼 합성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해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재료를 그냥 한 솥에 넣고 잘 섞어서 로봇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품질과 양,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최고의 레시피죠.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고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실제 데이터만 썼을 때, 또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썼을 때보다 이 둘을 섞어서 공동훈련을 시켰을 때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건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3, 4가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데이터 피라미드, 합성 데이터, 공동훈련,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마침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실제 세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체화된 AI가 탄생한 거죠. 이 로봇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건강한 음식 좀 갖다 줘 라는 아주 애매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스스로 생각해서 칩이나 쿠키가 아니라 사과가 건강하다는 걸 추론해내요. 그리고는 선 하나 없이 사무실을 스스로 걸어가서 사과를 정확히 집어들고 심지어 사람한테 성공적으로 던져주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행동이 단 하나의 명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한 전문가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멋지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과연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언젠데의 문제라는 거죠. if가 아니라 when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 닮은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 즉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지능과 행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대한 거울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